좀 긴박하게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지애를 느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오붓하게 조촐하게 동지애를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또 이렇게 토론 회의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공지사항을 올렸던 것들은 제가 중원부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요. 나중에 공지사항을 안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도박에 대한 재심 수정과 재판 과정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이제 다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박길의 현재 재심 사건은 제노 2018 제노 141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서증까지 한 500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2017년 10월 11일 날 공동 피고인들 서너 명이 묶어서 이미 재심 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두현, 박기래, 박석주, 이동윤. 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심 개시가 안 되고. 저희가 1년 2개월 전에 먼저 되어 있다는 것을 청구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발목을 시정 잡았어요.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 1호 참여재판을 했던 윤종구 재판장이 아주 진행을 빨리 했습니다. 그분이 재심 개시를 했고요. 그것도 5월 6일 2020년 5월 6일에 개시를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가 수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진행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언 변호인이 준비하라고 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제가 이제 쭉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6일 날 재심이 개시되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26일 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1월 10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리고 2월 2일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서 3월 25일을 결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21년 3월 25일 결심 때 검찰이 결심기일을 연기해달라. 2달 정도 연기해달라. 그렇게 해서 5월 18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게 되었고 우리 재심 청구인 4인은 서순자, 박창선, 박영숙, 박정남 4인은 암송을 해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요. 저는 4분대였고 나머지는 2분대였는데 암기를 해가지고 한자도 안 틀리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결심이 한번 연기됐기 때문에 해가지고 압도하는 그런 재심청의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여태까지 재심 정도의 발언을 이렇게 잘하는 걸 처음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고를 7월 6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제가 병리에 왔었듯이 7월 6일 날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죠. 6월 30일 날 검찰이 2페이지짜리 달랑 무기징역 구형 의견서를 냈습니다. 2페이지짜리. 그래서 바로 6일 전이죠. 선고 6일 전. 바로 우리 변호인 바로 거기에 반박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딱 나가니까 최봉희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서 주장대로 재심 사건에서 무기징역 구형은 아주 이례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처럼
공소사실 69개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위법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군보안사에서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을 불법 체포 감금해가지고 공폭행해가지고 받아쓰기 허위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작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장기옥구를 치는 게 위법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69개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호인께서처럼 하나하나 입증을 해라. 성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에 검찰은 17페이지짜리 검찰 의견서를 내기는 했는데 역시 69개항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0일 속행된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에 나왔을 때 이제 최고위 재판장이 검찰 의견서랑 변호인 의견서를 다 봤잖아요. 검찰 의견서를 역시 하나하나 입증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선고를 10월 26일, 11일에 선고를 두 번째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의견서 무시하고 선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10월 26일 한 6일 전, 일주일 전에 직권으로 선고 기일을 이번처럼 변경을 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변경을 해서 12월 7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검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변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판결문은 윤종구 재판장 때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까지 겸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쓰시는데 재판부가 매년 바뀌잖아요. 최봉희 재판장, 김영진 주심 판사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그 판결문은 김영진 주심 판사가 쓰는데 변호인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은 재판부가 아무리 검찰에 성명을 해도 하나하나 입증해도 안 하니까 더 이상 성명하는 게 의미가 없고 검찰이 해야 될 몫을 재판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7일로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다. 12월 7일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돼서 12월 7일 선고 기일이 됐습니다. 역시나 12월 7일 일주일 또 남겨놓고 또 서류상으로 또 선고 기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이 아니라 속행 형태로 해서 2022년 1월 27일로 공판기일이 속행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올해죠. 1월 27일 날 공판기일에 나가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좋았던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주심판사가 저는 마이크를 바꾸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공동 피고인이 없는 분이군요. 강을성 씨는 군사재판으로 총괄로 나가신 분인데 우리 원심 저기에는 없는데 아무튼 조작을 통했던 재건이 사건에 공범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군사재판인데 다른 민간인 재판이 아니라 다른 군사재판에서 판결 내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뒤엎느냐 이런 취지였어요. 주심판사의 말이. 그 다음 이영재 교수가 있는데 한양대 교수가 있는데 박희 선생의 대학 동창이에요. 정치학과 교수였는데 이영재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분도 공무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법정에서 진술한 게 그거에 대해서 추가 변론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강을성 씨는 군사재판 무관이었는데요. 군사재판 기록은 이번에 알았어요. 기한 시효가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건이 48년 됐기 때문에 기록이 다 폐기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재심
이유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분이 고문 폭행 나 있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증거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데 다 알아봐서 30년 넘을 때 폐기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감해 하던 차에 이영재 교수는 다행히 장녀 박영숙 씨가 한양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었기 때문에 딸이 달라도 자기 정치학과 교수실로 박영숙을 불러서 왜 박경영의 딸이니까 박경영은 동창이니까 제가 동창이니까 불러서 너희 아버지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이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박영숙. 그래서 그 내용을 증거로 이렇게 진술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물성에 대해서 난감해하던 차에 지난 3월 공판 때 가물성 측에서 방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분이 이렇게 방청을 해서 제가 다가가서 누구시냐고 김태열 씨냐 박설주 씨냐 가물성 씨냐 어느 분 저기냐 하니까 강을성 씨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변호인이냐 아니냐 사무국장이라는 거예요. 명함달래가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성 씨 큰딸 강진옥은 나랑 동기 같은 나이고 같이 가이드 했었다 친구다. 그러니까 전해달라. 그리고 변호인한테도 우리 변호인하고 직접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협력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강은성 측 변호인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 했던 이광철 변호사로 가실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김학의 그 사건으로 연결해서 뉴스에도 나왔죠. 그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강진호 이렇게 그 자녀들 강은성 씨 자녀 3명이 함께 재하로 와서 어머니 재하로 와서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판결문 정도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도 100번을 알아봤는데 구할 수가 없고 30년 넘어서 폐기됐다 그런다. 민정비서관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만 갖고 4월 달에 판결문에도 고문폭행 허위자백에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판결문에도 그래서 그 내용을 증거로 해서 변호인께서 냈습니다. 냈는데 그리고 나서 재판에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발언을 했죠. 변호인이. 그 외에는 30년이 넘어서 폐기돼서 기록이 없고 강은성 측 변호인도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이 강진옥이가 준 피고인으로서 우리처럼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상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주심 판사가 또 마이크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 연구관 출신인 김길양 재판장으로 바뀌었고 주심 판사는 그대로 넘어왔어요. 바꿔가지고 한 말이 그러지 말고 재판부가 문서적부 촉탁을 정식으로 해줄 테니까 재판부를 통해서 문서적부 촉탁해라. 그리고 회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회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그 여부는 없음으로 이렇게 증거로 첨부해서 탄핵 자료를 이렇게 해서 판결을 쓸 테니까 회신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재판을 통해서 문서적부 촉탁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판을 알아봐서 육군본부랑 군검찰단에다가 문서적부 촉탁했습니다. 2군데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로 그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라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 여기를 추가로 직권으로 문서적부 촉탁을 해준 거예요. 재판부가 한마디로 해서 협력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를. 거기가 옛날 기무사라고 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명시밖에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네도 몰라도 못했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다가 직권을 추가 문서적부 촉탁을 해줬어요. 그런데 회신이 왔어요. 육군본부에서 온 회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판결문이었고요. 군검찰단은 없다. 그런 회신이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온 회신이 결정적인 증거가 자세히 부속 통지서 박기리 선생이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개시가 된 결정적인 내용이 500페이지 중에 뭐냐면 새벽에 우리가 찾은 건데 그 당시에 수사관들은 다 흘림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판사들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한독을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수천 페이지 열람한 것 중에 그 검찰 증언들이 흘린 한자의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분리하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박기현 선생이 10월 3일에서 8일간 불법 감금돼가지고 8일 후에 구속 통지를 한 불법 체포 강금사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해서 재심 청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유법사실이 받아들여서 재심 개시가 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강원성 씨도 군사안전지원사령부에서 온 회신 내용에 이분은 13일 동안 불법 체포 강금 고문을 당해가지고 13일 후에 구속 통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쭉 보면 그 수사기록 쭉 보면 나와요. 고문 당했다, 허위자가 있다, 임의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기대 선생의 재심 사유, 재심이 개시된 이런 사유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은 일부 69기 하면서 일부 유죄나 기각이나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벌써 했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9월 27일 날 선고를 이제 네 번째 선고일이 네 번째 변경되는 건데 역사상 드문 일일 거예요. 두 번만 해서 뉴스 나오는데 네 번.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인데 그게 유죄를 떼려면 그렇게까지 안 하죠. 완성도 높은 판결문을 작성해서 검찰이고 뭐고 대법원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보는 보니까 뭐고 간에 뒤엎어질 수 없는 역사에 명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발표했듯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대로 6시에 준비위원회 준비 모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취소는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심의가 떨어진다. 그리고 박혜 선생님 정신도 아니에요.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면서 남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조금밖에 안 오실 거 알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 공직님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재심 신청과 재판 과정 여기에 대해서만 일단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조당한 최경 목사님. 네. 8월 30일에서 네. 9월 27일로 변경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재판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뭐 주식 판사나 뭐 네.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네네. 재판장하고 그랬죠. 재판부에 재판장은 작년 최범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법원 연구관으로 있던 김길량 재판장으로 올해 2월달 아니 2월달에 바꾸죠. 2월 8일경에 바꾸죠. 재판관 대신 그분만 재판장만 바뀌었고 그 바뀐 재판장이 김길량. 이 재판장이 대법원 연구관 출신이라서 우리의 진정서도 갔는지 굉장히 명철하게 신속하게 재판 절차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됐어요. 올해는. 그러면 몇 시죠? 똑같이 3시입니다. 그것도 말씀 나온 김에 원래 오후 재판은 2시에 판결은 2시에 한답니다. 근데 우리 3시로 한 것은 다른 사건들 다 판결하고 마지막에 차분하게 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중요한 시험보다 좀 봤는데 판사가 좀 긍정적으로 느끼시죠? 네, 느낌감이 좀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두 번 보셔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18번까지 있잖아요. 18번에서 4번이 변경됐으니까 4번은 우리가 재판 법정에 가지고 오셨으면 14번인 거예요. 다음 9월 20일까지 해서 14번 중에서 한 번도 아까 이상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마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한상수 교수님. 네, 뭐 이거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아빠가 고생하는 게 더 역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얘기 중에 두 가지인데 네. 그 부친이 연행 구금될 때 조사를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보안사에서 받은 거예요? 네, 궁금한 10월 5일 1974년 10월 5일 날 네,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이니까 그게 되긴 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군인한테 조사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군대 아버지가 그때 시군이 민간인인데 민간이죠. 군인한테가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게 이제 그 헌법에 어떤 기본권을 그렇죠. 주는 수락하는 권한이 없죠. 기본 변형이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 판사들이 그렇게 벌써 이렇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하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제일 걸리는 부분인 거고. 잘 아시는 그런데 게 지금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무사 그 수사 자료를 뭐 하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판사들이 그 한글 버전으로 달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뭐 그건 뭐 좋은 건 좋은 것이긴 한데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불편하고 한글문은 뭐 그 증거 자료가 수만 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장 안 되거든요. 몇 장 안 돼. 그리고 그건 판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조로 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몇 페이지 입력하고 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사들이 선고를 내리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아까 얘기한 불법 연행 그런 고문 그런 것에 주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것이 이 사건의 판결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제일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박 대표가 제 얘기할 때 뭘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막 그냥 되는 것처럼 여기 막 우리까지 모아놓고 그건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제 기준은 그건 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더구나치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앞에 가지고 막 하지만 어머니 앞에도 차분하게 정말 이게 지금 어떻게 어머니가 질문에 대한 일단 질문에서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이 청문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버님의 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기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48년 동안 아무도 해결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직 검찰국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공항검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고 어머님도 시종 전체 무죄 나오겠느냐 일부 유죄 69의 일부 유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머님도 하셨는데 13번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발언도 하고 변호인하고 수많은 그런 제출하면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최근에 와서는 어머니 지금도 차량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지금도 일부 유죄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 무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답변하게 되냐면 지금 허사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재심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검찰 기록에서 명백하게 파리가 불법적 강도관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재심 개시가 된 거예요. 개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 무죄는 아닌 거예요. 69개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48년 전에도 1심, 2심, 3심, 재심까지 했어요. 근데 2심에서 69개항 중에 3개항이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 3개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역단 재건이 실체가 없다는 거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형 선고를 때린 거거든요. 그 국정의 정부 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의 의견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다 제가 올렸는데 검찰권 하나 올렸어요. 보시면 제가 뭐냐면 법정에서 진술한 것조차도 임의성이 없다 할 수 있느냐. 군 보안사에서 진술한 것은 공익행위에 의해서 그렇다 하고 차치하더라도 하더라도 법정에서 1심, 2심, 3심 변호인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진술한 것도 공익폭행, 허위자백에 의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리고 검찰도 그걸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4년이 걸리고 2년 반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임의성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박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어요. 왜냐하면 박기래는 똑똑해. 그 공동피고는 전체 중에서 제일 똑똑하지만 저도 그 3.0페이지 다 봤는데요. 어떤 면이 똑똑하냐면 진규현 씨가 제1교도 민단 동경지구 부단장 출신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 기록보다도 박현 선생 보면 고문폭행에 의한 것이고 내가 자필로 30장을 썼는데 다 찢어버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준 들 써라. 너 하나 죽는 건 표시도 안 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원칙 교육에 있습니다. 박현 선생님 증서에. 그렇게 박현 선생님은 시종 1심, 2심, 3심, 제시까지 시종 공폭행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고의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나는 납치를 당했고 어디서 기억나는 게 어디였고 눈 떠보니까 나는 평양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박기현에게는 임의성이 없다는 걸 충분히 증명을 했고 그 아까 말한 그 주심파드나 최고위원 이게 통화할 때도 피고 측의 변호인 측의 의견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단독 재직 청구를 했지만 지금 1년 2여 전에 먼저 재직 청구한 진두현, 박석주 이런 분들이 이동현 따로 해서 무죄 받았지만 진두현, 이분들이 지금 5년 되도록 계류지인 것처럼 이 공동 피고인들, 공범들의 기록을 파악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보면 한 20개씩 69개 한 20개씩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증명하느라고 2년이 걸린 거예요. 네. 박기래 건 충분한데 공동피고인 누구냐? 찝어주는 거예요. 지휘판사가. 가물성, 군사재판. 군사재판은 다른 재판인데 거기서 판결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다. 이거 증명해야 된다. 가물성. 그 다음에 아까 이영기 교수. 이영기 교수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가물성은 기록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도와서 막판에 문서적 부축자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여기서는 핵심 결정도 돼서 제출해서 그래서 다른 공동 피고인들도 박기현과 똑같이 공폭행, 받아쓰기 허위자백에 의해서 얘들이 조작된 시나리오대로 조작된 시나리오대로 누구누구는 사형, 누구누구는 죽이고 이런 대로 보면 회유한 것도 나와요. 공폭행만 의미해요. 너는 살려줄게. 김정희라든가 강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물론 엠네스티라든가 김다수인가 국내외적으로 구명운동에서 할 때 진두현 박기리를 석방하라. 진두현 박기리를 석방하라. 그 밑에 김태열, 박석주 이런 분들은 호명이 안 되고 진두현 박기리를 석방하라. 이렇기 때문에 진두현 박기리만 박정희가 감형을 한 거예요. 무기징역 20년. 그래서 17년 만에 5번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연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연이 아닌 법정이 어차피 다 조작이니까 그분을 사형 집행을 한 거죠. 증거 인멸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임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동 피고인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찍어준 거예요. 강원성하고 이영식에서 찍어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극적으로 다 증명을 막판에 다 하게 됐습니다. 7월 5일 날 저시는데 그 6월 달에 그 회신이 와서 군사안보 지원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심파사 이렇게 표정 보니까 저희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무슨 판결 한국일보 기자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갔잖아요. 통화를 했어요.
연기됐다. 연기되고 제가 보내야죠. 통지서 기자한테. 기자 온다 그랬어요. 와서 인터뷰까지 한다 그랬어요. 문제선 나오면. KBS 기자, 백인성 기자도 온다 그랬고. 그런데 보내야죠. 그래서 더 어저께 받았거든요. 통지서. 그래서 전화는 알고 있지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연락이 왔어요. 왜 또 밀렸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아이고 뭐 판결을 빨리빨리 쓰면 되지. 아무리 몇 시짜리 빨리빨리 쓰면 되지. 난 그러냐고. 저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 뭐 4주나 미루냐고. 2달 동안 뭐. 왜냐면 박준규 한국어 기자는 그날 7월 5일 날 거기 방청하고 있었어요. 출입 기자예요. 그러면서 방청하고 있다 우리 사건을 보고서 공기부여 돼가지고 저한테 직접 재령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통화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니까 제가 작년 12월 26일하고 12월 7일 두 번, 세 번 연기될 때 내가 재판부에 전화해서 변호인을 불러주고 친구가 행정관하고도 내가 논쟁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56인이 돌아가면서 순환 1인 시위를 하고 각계 수십 기관의 진정서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재판 절차 진행이 발표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왜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판결 그냥 말도 그래요. 판결을 쓰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사건을 재판부가 많이 맡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재판부는 성범죄 재판부예요. 재심사건 전문 재판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비추어야 되지 않나. 재심자 사건 전문 재판부가 없어요. 우리 재판부는 성범죄 전문 재판부예요. 근데 재심 사건을 하니까 최고위 재판장은 1년 동안 뭐가 뭔지 모르고서 1년 끝나고 혼내는 건데 근데 새로운 김일영 재판장이 대법원 연구가 주신데 대법원에서 우리 진정서 한 3번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진정서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안 보고 연구관이나 공무관들이 보는데 받는지 와서 진행하는 게 너무 달랐어요. 7주마다 간격이니까 4주마다 진행을 하고 착착착 진행하는 게 달랐어요. 노태규 교수님도 똑똑하네, 기대가 되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임의성 없음을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주심판사의 그 요청을 충분히 충족을 시켰습니다. 충족을 시켰는데 선고기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판결문 작성. 지난번 작년에는 사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에 지금은 판결문 작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거니까 그냥 액면부대로 받아들여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 시위나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또 한글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또 연기가 되니까 제가 느낄 때 그동안 4년 동안 느낄 재판부라는 거지 어떤 거냐면 상권 분리 떠나서 뭔가 압박이나 어떤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안 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의 그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래서 한국은 나가자마자 기사가 되자마자 선고가 변경됐는데 그래서 남은 4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있어 보려고 기사화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탄원서도 안 내고 이번에는 그 중앙대 총동문회장이 홍준표 씨가 이렇게 4대 분단 받아내가지고 탄원서 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재판부가 고유적인 판결을 내리게끔 아무도 모르는 판결을 내리게끔 그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게 제가 이제 4년 겪으면서 터득한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석학들도 터득할 수 없는 것들을 터득하는 우리 경험표예요. 그래서 이번 4주간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발언도 공지를 안 올린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한이면 그쪽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중하는 것들이 이례적이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찰이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저도 고집을 내려놓고 저도 선친을 닮아서 가만히 못 있어요. 이력수도 당하고 지금 허상윤처럼 납득이 안 가고 막 이러면은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레발 하지 말라. 설레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고에 가는 것처럼 밑에서 이러듯이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겉으로는 담대하고 유연하고
또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밑에서는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사실관계는 아니거든요. 쌓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점의 보탬도 뺨도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문 안 하신 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세 번째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박계 기념사업의 목적, 취지, 관련사. 기존 게 아니에요. 지금 업데이트 했어요. 한상영 목사님 그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태우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여러 동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오면서 아산들이 벌써 5년째잖아요. 제심이 4년이고 해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저희 박계재단의 최종 목표는 물론 최종 목표는 통일이죠. 통일인데 최종 목표는 쉽지 않은 거니까 지금 박희 선생이 안산에서 통일학교 최초 교장이었어요. 그리고 통일포럼에도 원조라고 윤기종 이사장이 발언하면서 이듬에게 30만 원 장학금을 줬었는데요. 그런 그러시구나. 근데 그 이런 2, 3개월 코스의 통일 아카데미, 통일학교 이런 걸로는 인재 양성이 어려워요. 제가 거기에 뭐 15기, 22기 또 통일의병 3기 회장 다 해봤는데요. 더불어서도 가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대화해보면 다 통일 몰라요. 나 그냥 내 자영업 선전해주고만 이러고 침묵해주고 침묵해하는 맛에 나온 거예요. 거의 80%가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안다 하더라도 섣불리 알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1단이 오히려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싸움 한다고 조금 알고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진정한 이 지금 우리가 신시민지 외세 여기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고 예속되어져 있고 우리식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립화 통일론도 나오는데 그건 이미 20여 년 전에 박해 선생님이 주창한 거예요. 근데 지금 노태우 교수님한테 중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다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일이 세계적인 어떤 여론, 세계적인 대세 이런 여론, 한반도 중심 국가가 평화 체제가 되야 된다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봐요. 그러려면 똑똑한 인재들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박기래 선생, 한상열 목사, 노태우에서 또 이정 목사 이런 이제 각 취향들이 다르죠. 이런 좀 뭔가 이렇게 센스를 일으킬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동기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더 똑똑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려면 통일 아카데미나 이런 걸로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지원 받아서는 어렵고요. 통일 대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등불 역군을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진정한 통일운동을 그래서 세계 여론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동북아 이런 정세 이런 것들이 전략 유충지가 아니라 평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박해 선생님도 통일학교 교장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학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재단 이 기금으로 이렇게 키워서 자체 사업을 키워서 최종적으로는 노태우 교수님한테 수사님을 모시고 통일대학교를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장학사항도 있고요 편찬학도 후원학도 있는데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에는 이제 공간이 있을 때니까 다목적 교회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해 나가면서 또 자체 해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습 공증이 다 되어 있고요. 어머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잘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없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최선을 써주세요. 강지훈 목사님. 네.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어서 한 분씩 나름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자기소개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으로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준비위원회 준비 모임. 준비위원회는 이제 그 4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19년 아니 18년 11월 2일 날 서울시의회 시의회 별관에서 하려고 다 빌려놓은 현수막에 다 맞춰놨다가 그 전날 제가 디스크 파일 되는 바람에 못해서 노트리 운영하시는 분들과 왔다 허탕치고 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좀 큰 데서 준비위원회를 열 거고요. 지금은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준비 모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호텔은 6분 주무실 수 있게 예약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원래 임원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한꺼번에 하고 안 하신 분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허상주 교수님 먼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니면 강충원 목사님 먼저 하시죠. 강충원 목사님 먼저 아까 하시죠. 얘기 안 했으면 먼저 네. 하세요. 네, 멀리서 오시는 노래만 오시는데 강충원 목사님 박수로 하나 주세요. 네, 인천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박기래 선생님 통해가지고 우리 박정선 대표 통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재판 과정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또 학습에 가는 그런 과정도 되고 또 그런 속에서 기념사업회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4년 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가장 좋겠고 그러지 않나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런 잘못된 그런 정의와 도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질서를 국민들을 통해서 잡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과 시민들이 함께 힘과 에너지를 좀 모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다음은 가장 멀리서 오셨을 거예요. 경상도죠. 최영록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에서 온 최경목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제일 좀 늦게 참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박상선 대표가 그 관리하는 카톡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
맞아. 카톡에 들어온 분이 100분이 넘었는데 몇 번 보니까 그 참여 재판 공판 참여한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여튼 국법법으로 남산에 갔다 온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가고 2번 가고 오늘 이제 3번째 왔습니다. 그 박기래 선생님 유족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대로 군부 독재 또 분단으로부터 야기된 많은 고통들 중에 또 하나의 그 가족 입장에서 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아마도 그 아까 회상수 교수께서 그 제기한 것처럼 신중하게 이제 본다면 일이 있는 한편 이제 박 대표님 경험 또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막 희망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래 선생님 뜻을 펴기 위해서 우리 박 대표님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아시다시피 통일대학교 학교를 만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이제 그 민주운동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대학교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2차례 모두 뭐 실패했죠. 여하튼 이번에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중립화 방안이든 뭐 고려 연반제든 뭐 국가연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한과 북한은 좀 이질적인 체제의 역사를 가지고 왔지요. 짧지 않은 시간 또 전쟁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겪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일된 사회가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3포가 아니라 M포를 말할 정도로 이런 사회에 통일된 사회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죠.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뭐 보건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현재 당면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을 그런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견들을 차근차근히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코 서두르지 말고 우선 그 준비위원 또는 발기위원 되는 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러면서 실제적인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또 그동안 어떤 측면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분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과제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큰 뜻을 가지되 사실 그 사정은 뭐 우선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사실상 거의 국가가 그 50대 50으로 분단된 이런 남쪽에서 분단된 상태로 해서 이 5년 동안에 차근차근 그 견해를 모으고 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좀 모으고 하는 이런 작업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답답할 때는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분입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 아까 그 통일대학교에서 잠깐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그 저희 재단이 무죄 안 나오면 뭐 어떻게 재단하냐 도태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 되겠느냐
근데 이제 대학 동창인 이만희 부장검사가 지금 대형부 변호사였는데 전화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 사건을 추가 변호인단으로 들어오려는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열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문서송부 출탁을 재판부가 협조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이 회신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된다. 이런 발언을 이만희 변호사가 했대요. 그래서 노태 교수도 그 일 듣고서 한동안 맡으셔서 바빠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나왔다 한동안 재판에 안 나오시고 제가 전화하면 선약이 있다 지금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 같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변호사 얘기 듣고 나서는 그러면 다시 신신을 갖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난번 기도에 나와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9개항 중에서 일부 유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뭐 시대가 시대고 또 윤석열 정부인 말대로 69개항에서 한 2~3개항 일부 유죄 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것 같았으면 이끌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일부 유죄 나오면 그 사형 선고 받고 재판을 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20년을 감형한 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감형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20년을 감형돼서 17년 사형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부 유죄돼가지고 만약에 뭐 2~3년, 5년 뭐 이렇게 형이 나왔다 내려졌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17년 살으셨잖아요. 재심이 개시됐다는 자체는 이미 50% 무죄인 거고요. 일부 유죄가 몇 개인가 이런 것이고 전체 무죄는 이런 차이인데 일부 유죄 나와도 나머지 2~3년이면 15년에 대해서 또는 12년에 대해서는 그 피해 보상, 형사 보상과 국가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고, 그다음에 통일대학교는 제가 통일아카데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통일대학교는 이렇게 열사들 중에 통일 열사들 중에 국민을 막 움직이는 열사들 있잖아요. 국민을 움직이는 열사. 그다음에 남북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민초들이 횃불혁명을 일으켜서 박근혜도 탄핵했듯이 통일도 촛불이 아니라 횃불혁명으로 인민과 민중이 움직여서 통일을 이루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인재들이 그 밑에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재들이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나와야 된다. 국내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대학교가 필요하다. 수년간 공부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필요하다. 그건 제 꿈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뭔가 전파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은 그 임태한 목사님 조금만 그러면 조당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통일포럼도 들으셨겠다 한 말씀 하시죠. 반박하셨습니다. 나오세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맨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박기래 선생님을 사실 안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 옆에 계신 최상면 목사님 통해서 사실은 그 재판부도 참고를 했고 또 우리 박창선 자제분이시죠. 너무나 옆에 놓고 칭찬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그 부친의 그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지난날이죠. 재판부에서 그 판사 앞에서 그 검사 앞에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의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제가 공감을 가졌고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배우는데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통해가지고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계단 한 계단 하면서 누구한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느낌이 제 느낌으로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통일포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산에서 그 윤기종 대표님이 이제 통일포럼 대표로 있었고 이제 한사람병원 이천원 원장님 아시죠? 그분하고 제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몇 년 동안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경남대학교 교수 김근식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경남대학교 교수인데 그분도 와서 100번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아주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특강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박장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흐뭇하고 앞으로도 이게 초대 대통령 이 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여기 오신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시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족 대표 아닌 대표로서 제가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비록 지난 8월 30일 날 오늘 결심을 하기로 했는데 결심을 미루고 또 한 달 미뤘잖아요. 미뤘는데 한 달 미룬 것은 아마 지금 영문으로 전부 한 것을 그냥 우리 한글로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더 검토하라는 것은 아마 관심이 있어가지고 재판부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박장선 그 사장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성의 표시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게 다 인생에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모였는데 한 분 한 분이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통일포럼에서 부회장까지 하시는 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대학교 대학원이 있는데 통일대학교 대학원은 없어요. 그렇죠? 자, 좋은 분 같죠? 새로 오신 분 위주로 먼저 하고 이명호 성교사님인데 그냥 와서 그냥 자기 이름하고 얼굴만 보여주세요. 자기 소개. 안녕하십니까. 이명호고 이번이 재심 사건에 이제 그 무죄 판결을 기원하고 그동안은 피해 입고 그 명예회복을 해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이 재단에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기도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와서 마스크 벗으니까 목소리도 좋고 얼마나 멋있어요. 발언 안 하고 마이크만 쓰고 있으면 안 멋있거든요. 자, 김명환 목사님 나오십시오. 원래 장로님인데 목사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명학입니다. 오늘 참 고 박대 선생의 유족 대표신
박정성 상임 대표님께서 그동안 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 이 2022년 9월 27일 오후 3시에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선거가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잘 되도록 무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목사님은 방청도 많이 해주셨고 원래는 이제 임원 자격이 될 정도로 시위도 이정 목사님하고 저기 가장 많이 하셨고 참 부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진행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변호인하고 우리 가족들 다 참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진행 발언 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고임 재판장이 어떤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고 별표다시 했잖아요.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쪽지만 써가지고 변호인하고 의논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랑 싸웠어요. 농담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임태환 목사님 준비됐으면 지금 전 간단하게라도 해주십시오. 앞으로 안 하면 되시잖아요. 아직 안 하시겠어요? 최상면 목사님 나오실 수 있어요. 박수.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도 오니까 전국적으로 내리는지 어쨌든 비도 좀 내린 것 같고 오늘 이제 날씨는 참 얼마 전까지는 참 폭우에다가 참 여러 가지 우리 활동하기 어려웠던 날씨였는데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비가 좀 오고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비가 오는 것이 더 좋다고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우리가 뭔가 좀 활동하기 불편해도 뭔가 좀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석하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정성 들어서 이렇게 오고 가기 때문에 더 행사 같은 것이 더 잘 결실 맺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 대표와 그 선거 관계 보니까 지금부터 2018년 12월 12일 날 이렇게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오늘 6시에 그 합정,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거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가 돼가지고 9월 27일에 연기가 돼가지고 거의 아마 4년이 채 안 되지만 재판 기일로만 봐도 이렇게 한 4년 가까운 어떻게 보면 긴 이런 참 시간 동안에 우리 참 박장석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참 지금까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또 나름대로 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초를 겪으면서 지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또 여기 다 우리 그동안 또 지방에서 오신 또 우리 선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뜨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박 대표 옆에서 이렇게 또 응원해주면서 재판 때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참 역시 그래도 우리 박 대표는 나름대로 하늘을 스스로 문제를 덮는다고 역시 본인이 열심히 뭐 카톡상으로나 또 전화상으로나 또 직접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참 행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인복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성 감천이죠. 맞아요. 그 저도 이제 사실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전에 이제 교회를 제가 오프라인 교회는 주로 제가 협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주일 예배를 협력 목회를 참여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한 18년 가까이 해가지고 SNS, 인터넷이나 이렇게 카톡상으로 주로 주일날 예배본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제가 그 박찬호 대표 아마 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한 3년 전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구절들 너무나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나이는 이제 60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초대 그 위원장하신 윤영규 제 선생님이시고 그 초대 그 정교조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담당한 선생님인데 사실 그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물론 아주 성소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박정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우리 그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이분이 독재자라는 거, 또 많은 선량한 어떤 뜻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인권이나 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빨리 이런 독재자를 물리치고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이루게 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그 영어 시간 때마다 짧은 시간이고 듣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걸 간단히 듣지는 않고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구나. 또 우리 그 윤영규 선생님을 또 반대로 보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거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그때 상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학은 바로 못 가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사회 현장을 그때부터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우리 이제 윤영규 선생님 이야기는 그 시대가 박정희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 이렇게 또 보니까 많은 뭐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사회 이렇게 운동 또 통일 운동 하는 분들이 많은 탄압을 받고 참 진짜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민주화 운동도 하게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 그 박기래 선생님의 그 모든 그 공간은 우리가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판 자체가 너무나도 그 억압적인 그 권위적 시대에서 아무리 그 판검사가 물론 다 그때도 다 판검사들이 인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나름대로 어떤 법에 영향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아마 그 참 피해자 하나의 이제 참그 죄인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고문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국가 폭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저도 이제 뭐 목기자이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 박정희 참 나름대로 나쁜 것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뭔가 그 참 조사한 과정에 또 제일 뒤집어진 과정에 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억압적이고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짓적인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 참 판사님들도 재판관님도 뭔가 좀 이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또 우리 담당하는 변호사님도 뭔가 그 방대한 양의 그런 참 사건 이런 기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참 그 법원에 제출하면서 진술하는 이런 이제 재판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분명히 제가 오늘 이제 물론 연기됐지만 아마 진실이 밝혀지는 무죄가 선고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저도 사실은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저께인지 우리 이제 박상현 대표가 카톡을 보니까 이런 재판은 좀 불가피하게 한 달 가까이 연기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승리한다 생각하고 뜻 있는 분들 좀 서로 연락해서 모여서 미리 9월 27일 있을 그 결과는 물론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미래에 펼쳐질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우리가 기대를 크게 지금 오늘 걸었었는데 또 이렇게 아쉬움이 좀 이렇게 한 달 이후로 남겼지만 머릿속에서 또 모여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하고 저도 아는 분들 몇 분이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또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모임을 좀 취소해서 연기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좀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대 사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 크게 할 거 같은 건 아닌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 그 메시지를 보고 오늘은 내가 기어이 내 혼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된다 하지 거의 재판도 연기됐지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허전함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해야 된다. 한 사람이 갖고 해서 물론 오직 못한 분들은 뭐 우리 협조자가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고 일단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좀 해왔던 거 여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이제 한 달 가까이 연기됐지만 거기에 대한 또 준비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좀 계획을 우리가 훨씬 편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뭔가 더 계속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더 좋은 그런 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오면서 보니까 제가 좀 세 분 이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속으로 좀 찜찜했어요. 이거 비도 오지 또 물론 이제 저녁 모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박성 대표가 또 한 사람만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긴 했는데 이런 또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좀 올지는 모르고 괜히 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오면서.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내가 마치 우리 영종을 기다리다 보니까 또 한 분 우리 선배님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야 지금 몇 분 오시겠다 이렇게 왔는데 참 이렇게 또 우리 참 언론 선배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 지방에서 멀리 또 오셔가지고 합류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걸 강행하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하튼 저는 이제 우리 박 대표님한테 이제 당부한 것은 참 뭐 그 4년 가까운 아까 우리가 재판 기일이 나와 있지만 마음고생 또 뭐 물질적인 거 또 가족적인 나름대로 가족 간에 그런 데가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사연들을 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9월 27일 한 달 채 어떻게 보면 안 남았지만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또 가족들 간에도 더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더 지금까지 많은 대로 이렇게 협력해 왔던 모든 이런 분들에게 더 이런 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또 소통을 또 이렇게 나가면서 저는 또 저대로 우리 또 각자 우리가 처한 그런 또 이치에서 기도도 하면서 또 좋은 그런 메시지를 또 우리가 우리 박 대표에게 전해주면서 하다 보면 아마 9월 27일은 우리 박 대표가 유가족도 있고 우리 모두가 아마 바랬던 그 진실의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집중을 해서 같이 또 끝까지 합력해 주길 정도 개인적으로 또 하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맞은 거 있다 호텔 가서 다 샤워하시기 원합니다. 그 이정 목사님 2020년도 외가더 동상 불 질렀을 때 수감됐었잖아요. 그래서 인천구치소에 면회를 가면서 거기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최상민 목사님을 만났고요.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어떠한 결과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실망하지 않고요. 하여튼 오늘 이게 이 준비 모임도 이렇게 강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최영로 목사님, 선생님, 또 최상민 목사님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견 물어보는 걸 잘한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저희는 개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48년 때 해내지 못한 것들을. 그래서 저희 재판장이 말했잖아요. 고 박기대 재심 사건은 모델 사건입니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재임청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변호인은 리딩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에 진기현 박석주가 있었지만 지금 5년 되도록 계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딩 모델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수많은 그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과 재심 청구인 유족들하면 한 100여 명 될 텐데 그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한을 원혼을 풀 수 있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니까 48년 동안 기다렸는데 4년, 5년 이거 뭐 감당해야죠.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다음은 자 인태한 목사님 차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꾸 부르는 특별한 드린 말씀도 없는데 자꾸 뒤로 힘들어 물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박기대 선생님의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서인 대표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모든 이 일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애쓰시는 모습에 정말 온 몸을 깊이 조아려서 늘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사건 관련해서 저는 제 논문의 일부분으로 논문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검역을 하고 손 떨리면서 적었던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신데요. 사실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 대통령들, 누구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별히 다른 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수고하지 않으셨을 거만은 애 안 쓰셨을 거만은 물론 이게 정치라는 것이 있고 국가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 전부 그들이 뭘 다 한 것처럼 그들을 중심으로만 얘기가 돼요. 이상하게 그들이 전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무슨 선언, 무슨 설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한 것은 어떻게 제가 이게 조금은 과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그들이 한 것은 문익환 목사님이 하신 것의 아류입니다. 아류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한 사익 공동 설명을 짜깁기 한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풀어놓은 것들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가가 아니면은 그거는 국가가 하지 말라는 데도 가가지고 했고 문익환 목사님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7년을 북에 올라갔다고 그거 했다고 해서 요태우 좀 7년을 수고받았죠. 총 해서 한 감방 감옥생활을 15년 정도 하셨는데요. 그분 동생이 문동환 목사님인데 그분이 95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사셨거든요. 문익환 목사님은 75세 40을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기분이 장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생활로 온몸이 완전히 그냥 그들한테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오직 이 땅의 민주화와 그런 분명한 이 땅의 민주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 일만을 위해서 싸우다가 고생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와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고 그것을 사실은 공동성명으로 내놓은 것은 허담과의 사회 공동성명으로 나오지만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걸 얘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다 아시는 이후에 윤로 공동성명이고 노무현정 이후에 김정일 시기 와가지고 쭉 나오는 10가지 그리고 아마 트럼프에 와서 나중에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설명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죠. 대단히 중요한 업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오늘 이러한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지 이상하게 되어졌습니다만 그 많은 성명들이 그 많은 변화가 있게 된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된 것이지만 사실 모범적으로 희생적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던져서 철저하게 던져서 어떻게 그렇게 옥중 생활을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75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그건을 하면서도 못합니다, 사실. 지금 정말 막 평화통일이 몸이 막 민족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것처럼 얘기해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뢰하는 용어를 다 씁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못해요. 감옥까지 갈 그만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쓴 사회공동성명에서 나온 이것은 제가 과한 용어가 아니고 지금 그것을 다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이후에 모든 공동성명에서도 그렇지만 이후에 통일부 장관 대표적인 사람이 이종석 장관이죠. 그 사람이 내놓은 나중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책을 써놨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읽어봐도 그때 문익환 목사님 얘기했던 그거 해석한 거 그것들 뿐이에요. 전부 그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정말 아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김일성 주석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이 뭔가 하는 것을 주체사상이 물러서서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주체사상으로서 자기를 돌이켜서 고백하게 하는 것도 그때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체사상을 지금도 이상한 정부에서는 그거 하면 안 그래도 뭐 얼마든지 끌려 들어갑니다만은 다른 정부에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으로 주체사상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문익환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 말도 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왜 놀랐는가? 얘기하고 있는 제가 문익환 목사님보다도 그렇게도 나이를 더 먹었어요. 지금. 얼마큼 창피하던지요. 이렇게 됐구나 벌써. 이런 난 뭐 하고 살았나? 다시 되돌아왔어요. 박기래 선생님의
그 삶이 한켠에서 또 다른 한켠에서 그러한 삶이 셨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심리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은 이렇게 온몸이 상하면서까지 온몸을 다쳐서 여기에 다 이렇게 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의 얘기는 이것은 무엇으로 이것을 그 뜻을 열매라고 이럴까? 그 뜻을 어떻게 받들어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후의 한마디는 통일대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아버지의 그 어쩌면은 가슴에 어떤 뜨거운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한많은 삶을 45도에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러시는 거죠. 네. 저 다시 엮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엮으시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 목사님이 75세였네. 신영복 수액이 신영복 선생님 75세. 박현 선생은 그게 다 공문장에서 그래요. 박현 선생은 만으로 85세인데 사실은 단명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박경환 씨는 그 시대에 1880년대 그 시대에 92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박현 선생이 공문 안 되기 전 백세 넘기가 살았어야 되는데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답게 호사는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워낙 그 박창선 대표의 그 어떤 지성, 정성, 어떤 극진한 노력에 이렇게 뭐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그런 처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정말 기대하는 선거가 이루어져가지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하고요. 여기 지금 뭐 기념사업회라고 하고 또 뭐 목적 취지 사업 이렇게 막 했는데 일단은 하여튼 좋은 선거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절차가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10년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임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 쌓여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뭐 전부 할 수는 전혀 없고요. 하나씩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교육 사업. 저는 간판을 그렇게 어마하게 붙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저하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전직 장관 모셔가지고 모임할 때도 그분은 그런 말을 붙이기가 사실 어려워서 뭐 민족 관계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제안도 공개적으로 하는 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미 두 나라 체제가 거의 뭐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은 양국 체제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이제 그런 민족의 영혼을 뭐 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랑을 외치고 화목을 외쳤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전쟁과 분열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뭐 글을 읽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아직은 지옥이 아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년, 뭐 6년 전에 일어났던 이 어떤 우리들의 전쟁도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일본과 싸움을 할 때 이미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야만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이미 그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물론 이제 독재자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그 남북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해서 그런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런 약속을 한 게 벌써 반세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약속, 뭐 선언, 구호가 아니라 행동 대 행동, 실천 대 실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상 너무나 이제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 자료에 3페이지 나오는 첫 줄 아산 박길의 기념사업회 목적 취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또 뭐 좋은 뜻을 새겼다. 이것으로 또 이 자체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뭐 교류 사업 한다든지 이런 거 하려면 결국은 이 분야를 가져온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말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사회의 그 분단 세력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단 문맹부터 극복하는 그래서 어떤 통일이나 민족 통합에 대해서 더욱 그 적극적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모인 우리들의 관계가 더 유지됐으면 합니다. 그런 거 하는데 그 구제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서 그 소상훈 교수님이 제가 인연이 제일 빨랐을 거예요. 17년도인가 18년도 정읍에서 그 동학명 그 저기 매년 하는 행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 했어요. 네, 장경자 여선생 현수막 같이 들고 또 조였어요. 그 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님의 자제를 보셨던 이게 소개해 주셨던.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 사시는데 한번 찾아오겠다 하고 4년 동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해주는 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지도편자들도 그런데 사실은 이 재심 시작할 때 더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3년 전부터 이제 노태우 교수님 모시면서 이렇게 워크숍 하고 그러는데 노태우 교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겪은 박 대표는 똑똑하고 의협심 있고 판단력 있고 추진력 있다. 딱 일축해 버렸거든요. 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다 실천 못할 수 있지만 저는 가능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요. 오늘 8시 정각입니다. 이제 2부는 이제 호텔 가서 하니까 호텔이 복층이에요. 그래서
더블 침대, 싱글 침대 이렇게 있어서 3인이지만 복층에 그 바닥이 있기 때문에 네 분도 자고 뭐 춥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쪽으로 가서 뒤풀이 하고 뭐 이렇게 임시 뭐 이런 것들은 거기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진짜 멀리서 비 오는 날, 또 선구가 변경 연기되고 이런 악주권에서도 이렇게 희여분이 연장자 임태환 목사님, 그다음에 허상수 교수님, 최상명 목사님, 교장 목사님, 임용호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최영록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뒤풀이도 함께 하시고요. 식사 먼저 같이 가시죠. 그리고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정체 꽃이죠, 꽃. 네. 같이 찍고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박계호대관 준비위원회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마스크 벗어주세요. 마스크.